안녕하세요. 내 사주 내가 보는 공부를 하는 곳 시민의 명리 학당입니다. 이번 주제는 지금까지 공부해온 기초를 바탕으로 사주의 특성을 진단하는 고전의 이론을 살펴보고 사주를 구성하는 요소와 요소별 해석의 관점들을 통해서 사주 원국과 운을 해석하는 방법을 익히는 사주의 간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주의 간법 첫 시간으로 고전에서 그 사주에 필요한 용신을 찾는 방법론으로 조후용신, 억부용신, 통관용신, 병약용신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조후용신입니다. 조후용신은 춥고 덥고 건조하고 습한 한난조섭의 계절적 관점에서 사주의 특성을 살펴 한난조섭이 한쪽으로 치우침이 있다면 그것의 균형을 잡아주는 오행을 그 사주에 필요한 용신으로 보는 것입니다. 주로 사주를 구성하는 오행이 수나 화로 치우친 경우가 되는데 조우가 치우친 사주는 사주의 주인격인 일간의 강약에 우선하여 조후의 치우침을 해소하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조후는 계절을 규정하는 월지를 기준으로 하여 한습과 난조의 치우침이 없는지 한난조섭의 균형을 따져서 그 사주에 필요한 요소를 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신해년 기해월 이모일 신해시의 남자 사주를 보면 겨울인 해월에 태어난 사주로 오행의 구성이 목은 없고 화가 1개, 토가 1개, 금이 2개, 수가 4개로 팔자 중에 6글자가 금과 수의 한습으로 치우쳐 조의 균형을 위해서는 화가 이 사주에 필요한 용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주는 대운이 무술, 정유, 병신, 을미, 갑오, 계사로 정유대운부터 계사대운까지 필요한 화운이며 재성운이 옴으로써 재성인 화가 기능을 하여 발복한 사주입니다. 이어서 억부용신을 보겠습니다. 억부용신은 사주의 주인격인 일간의 형세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일간이 같은 오행으로 세력을 형성하고 생을 받아 강한 세력을 구성한 경우라면 그 기세를 억제하거나 설기하여 사주의 균형을 찾아야 하고 일간이 지지에 뿌리도 없고 주변에 극하는 오행에 의해 제약을 받아 기능을 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일간을 생하거나 세력을 갖추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으로 억부용신은 일간이 강약의 균형을 찾는 오행을 용신으로 쓰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계사년 정사월 정묘일 병오시의 남자 사주라면 정화일간의 오행의 구성을 보면 목이 1개, 화가 6개, 토와 금은 없고 수가 1개로 화가 6개이고 화를 생하는 목이 있어 팔자 중 7자가 화의 세력을 형성하는데 강한 화를 소통할 토가 없고 화를 억제할 수는 계수 하나로 뿌리도 없고 증발할 지경입니다. 강한 화를 억제하고 순환시킬 수 있는 수와 토를 용신으로 쓸 수 있을 것인데 대운이 30대 이후 계축, 임자, 신해로 수와 토군이 오면서 화를 소통하고 억제하여 명예가 발전한 사주입니다. 다음으로 통관용신입니다. 통관용신은 서로 상극하는 두 오행이 대립하여 사주의 소통을 막고 있는 상황을 상생의 흐름으로 전환하여 사주의 소통 환경을 만들어주는 오행을 용신으로 쓰는 것입니다. 즉 화와 금이 대립할 때 토가 있다면
화생토, 토생금으로 토가 매개하여 화, 토, 금으로 순환하는 토가 용신이 되는 것입니다. 사주의 예를 들어보면 병오년, 정유월, 정유일, 기우시 남자 사주는 화가 4개, 토가 1개, 금이 3개이고 목과 수는 없는 구성으로 화와 금의 대립을 기토가 화생토, 토생금으로 소통하여 순환하는 구조로 기토는 일간 정화의 식신이고 금은 편재로 기토가 화와 금을 소통하고 식신생재의 환경을 구성하여 부자로 성장한 사주입니다. 마지막으로 병약용신입니다. 병약용신은 사주를 구성하는 오행 중에 사주의 주인인 일간 또는 다른 오행을 극하거나 기운을 설계하여 일간 또는 특정 오행이 기능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오행이 병이 되는 것이고, 병이 되는 오행을 극제하거나 소통하여 병의 요소를 해소하는 오행은 약이 되는 것으로 병약용신은 사주의 병적인 요소를 해소하여 기능을 활성화하는 오행을 말합니다. 특히 일간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재성과 관성인데 이를 제약하는 것이 병이 되고 이 제약을 해소하는 것이 약이고 용신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임술년, 기유월, 정축일, 갑신시 남자 사주를 보면 오행의 구성이 목이 1개, 화가 1개, 토가 4개, 금이 1개, 수가 1개로 기토와 토의 세력이 약한 일간 정화의 기운을 설계하고 명예인 정관 임수를 강하게 압박하는 병이고, 이를 제어할 약이 되는 간목이 뿌리가 없이 약하여 원국의 구성은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운 구조인데, 대운이 41세 이후 갑인 을묘로 약용신이 강하게 들어오고 이후 일간을 돕는 화음으로 연결되어 명예가 높아지고 부귀를 누린 사주입니다. 이와 같이 그 사주가 가지는 문제가 무엇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요소가 용신으로, 용신은 사주의 해석을 풀어가는 열쇠인 것입니다. 이어서 다음 시간은 사주를 구성하는 요소를 정의하고 사주를 해석하는 사주의 간명을 공부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사주 내가 보는 공부를 하는 곳 시민의 명리 학당입니다. 오늘은 사주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무엇이 있고 그 요소들을 통해 사주가 가지는 특성을 진단하고 해석을 도출하는 사주의 간명을 공부하겠습니다. 사주는 우주 변화와 자연 순환을 코드화한 10천간과 12지지로 그 사람이 태어난 생년월일시를 사주 팔자로 표현하는데, 그 사주 팔자의 구성을 보고 그 사람의 타고난 특성을 진단하고 운을 구성하는 글자를 통해 삶의 흐름과 변화를 추론하는 것입니다. 사주 팔자와 운을 구성하는 10천간과 12지지는 음양과 목화 토금수의 오행을 배경으로 하며 생년월일시 사주 중에 태어난 날짜의 천간인 일간을 기준으로 다른 천간과 지지의 상호관계를 10가지로 구분하는 십신을 사주의 특성을 해석하는 주요 요소로 활용합니다. 그리고 천간과 지지의 결합에서 천간이 어떤 상황인지, 그 세력은 어떤 변화를 하는지를 12지지의 12단계로 나타내는 12운성, 지지의 구성에서 사건의 발단과 전개를 추론하는 단서를 제공하는 형충해합, 지지의 관계를 보고 기름과 변화를 추론하는 신살로 사주의 변화를 추론합니다.
즉 사주의 해석은 음양, 오행, 십신을 중심 요소로 하여 타고난 특성을 진단하고 12운성, 형충해합, 신살 등을 살펴 변화와 기륭의 단서를 찾아 해석함으로써 그 사람이 타고난 특성과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사주 해석의 출발은 사주의 주인격인 태어난 날의 천간인 일간에서 시작하지만 일간이 그 사주의 특성을 전적으로 대표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주 팔자의 구성에서 일간의 형세, 오행의 세력 구성, 그 사주가 필요로 하는 오행 등 다양하게 사주의 구성 특성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사주 팔자의 구성에서 일간이 생을 받고 세력을 형성하여 강한 형세를 구축하고 있다면 일간이 사주의 흐름을 리드하는 그 사주의 특성으로 발현될 수 있을 것이고 일간이 아닌 다른 오행이 세력을 형성하고 중심적 역할을 한다면 세력을 형성한 오행의 특성이 그 사주의 특성이 될 수 있고 사주에는 없거나 약하지만 그 사주에 꼭 필요한 오행이 있다면 그 오행을 지향하는 특성이 본능적 성향으로 발현될 수 있습니다. 사주의 원국은 타고난 조건을 구성하는 것으로 사주 팔자가 담고 있는 특성을 쓰게 되는 것이고 타고난 조건이 운의 기운과 결합할 때 그것이 원인이 되어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사주의 간명은 일간의 형세, 세력의 형성, 필요한 요소 등 그 사주가 가지는 특성을 다양한 접근으로 읽어 그 특성을 바탕으로 당사자의 현실과 추구하는 방향에 맞는 지향을 찾아주고 운의 변화로 인한 사건의 발단과 전개를 추론하여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사주의 간명입니다. 오늘은 사주를 구성하는 요소는 무엇이고 그 구성을 읽어 그 사람의 특성과 지향을 찾고 운의 흐름에 따라 발생하는 변화에 대응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사주 간명의 개념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은 사주를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사주 내가 보는 공부를 하는 시민의 명리 학당입니다. 오늘은 사주를 구성하는 요소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공부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음양입니다. 음양은 사주의 균형과 동정의 특성을 파악하는 주제로 사주 팔자를 구성하는 음과 양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어느 쪽으로 쏠려 있는지를 보고 그 사주의 특성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음양은 오행의 구성을 음양으로 구분하는 대음양과 십천간과 십이지지를 음양으로 구분하는 소음양이 있는데 대음양인 오행의 음양 분류는 목과 화는 양이고 금과 수는 음이고 토는 중화의 성향으로 보는 것이며 소음양은 십천간과 십이지지의 음양 분류로 천간의 갑, 병, 무, 경, 임과 지지의 인, 진, 사, 신, 술, 해는 양이고 천간의 을, 정, 기, 신, 개와 지지의 자, 축, 묘, 오, 미, 유는 음으로 분류합니다. 이것을 기초로 사주 팔자의 구성이 양의 성향인지 음의 성향인지를 구분하여 양의 성향이 강하다면 드러나는 기의 성향으로 성장과 발산을 추구하는 이상적이고 외적 활동과 에너지 소비적인 동적 성향으로 진단할 수 있고 음의 성향이 강하다면 질적 성장으로
수렴하고 축장하는 현실적이고 내적인 생산을 추구하는 정적 성향으로 진단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행과 십신의 특성을 더하여 그 사주가 가지고 있는 타고난 특성과 성향을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오행입니다. 사주 팔자의 오행 구성을 보고 그 사람이 타고난 성정, 적성, 직업 특성 등의 잠재된 특성을 추론합니다. 오행의 구성으로 보는 사주의 특성 진단은 일간 오행이 무엇이냐, 사주의 천간과 지지를 잘 구성한 오행은 무엇인가, 사주의 순환에 어떤 오행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사주의 소통과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오행은 무엇인가 하는 그 사주에서 중요하게 쓰이는 용신을 찾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용신의 관점에서 도출한 오행의 개별 특성과 관계를 형성하는 오행의 특성을 조합하여 그 사람의 성향과 잠재적 특성들을 추론하여 그 사람이 처한 현실과 의지에 부합하는 특성을 찾는 것인데, 하나의 특성으로 집중되는 경우도 있겠으나 대개는 다양한 특성들을 도출하여 당사자의 환경과 의지에 맞는 선택을 돕는 것입니다. 오행별 특성과 직업군의 연결을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목은 천간의 갑과 을, 지지, 인과 묘가 목에 속하며 생명활동을 시작하는 기운으로 호기심이 많아 미래지향적이고 진취적이며 창의적 성향을 대표 특성으로 하여 교육, 건축, 언론, 출판과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군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화는 천간의 병과 정, 지지의 사와 오가 화에 속하며 성장하여 확장과 발산을 추구하는 펼치는 기운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화려함을 펼치고 표현하는 것을 대표 특성으로 하는 방송, 예술, 종교, 전기, 전자, 컴퓨팅 분야의 직업군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토는 천간의 무와 기, 지지의 진술과 충비가 토에 속하며 목과 화의 생장을 금과 수의 수장으로 전환하는 중재와 조절을 대표 특성으로 하여 중개, 상담, 부동산 분야, 종교와 교육 분야의 직업군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금은 천간의 경과 신, 지지의 신과 유가 금에 속하며 결실을 추구하는 결과를 중시하고 혁신과 숙살의 기운으로 제조, 금융과 경제 분야, 법과 군경, 의학과 생명공학 분야의 직업군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수는 천간의 임과 개, 지지의 해와 자가 수에 속하며 경험과 지혜를 상징하고 축적하는 인내심과 유연하고 겸손하며 생명을 잉태하는 책임감을 특성으로 하여 정보와 데이터를 활용하는 IT 분야, 축적한 자산을 관리하는 경영 회계 분야, 준비하고 계획하는 기획관리와 연구 분야의 직업군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사주의 두드러진 오행과 조화를 이루는 오행의 특성을 결합하여 그 사주의 성향과 특성을 진단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십신을 보겠습니다. 십신은 사주의 주인격인 일간을 기준으로 사주 팔자의 관계적 특성을 보는 것으로 오행에서와 같이 어떤 십신이 사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어떤 십신이 천간과 지지에 형기를 잘 갖추었는지, 사주에 필요한 십신은 무엇인지를 용신의 관점에서 살펴 사주에 필요하고
활용 가능한 십신을 찾아 그 특성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십신은 일간을 중심으로 한 부모, 형제, 자매, 처자의 육친관계와 사회관계에서의 상하와 수평적 관계에서 빚어지는 관계적 특성을 진단할 수 있는 것으로 음양과 오행으로 추론한 잠재적 특성을 어떻게 발휘하고 실행하는지를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십신이 가지는 사고와 행동 특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비견은 일간과 같은 오행이고 음양도 같은 것으로 사주에 비견이 있다는 것은 일간이 세력을 형성하여 자신의 이성적 의지를 펼치려는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성향이 강할 것이고, 이것이 과중하면 고집스럽고 이기적인 성향이 될 수 있습니다. 겁재는 일간과 오행은 같으나 음양을 달리하여 환경에 따라 반응하는 즉흥적이고 감성적 성향으로 일간과 결과를 다투는 경쟁적 관계가 될 수 있지만 어려운 상대를 돕는 이타적 성향도 겁재가 가지는 특성입니다. 식신은 일간이 생하는 오행이고 음양을 같이 하는 관계로 일간의 의지와 행동의 표현이며 의식주를 목적으로 하는 근로와 생산활동이고 재능의 표출입니다. 상관은 일간이 생하지만 음양을 달리하는 관계로 일간의 이성적 의지보다 대상과 환경에 따라 반응하는 즉흥적이고 감성적인 행동과 표현이고, 일간에게 규칙과 시스템이 되는 정관의 틀을 파괴하는 상관으로 혁신과 저항적 성향을 가집니다. 편재는 일간이 극하는 오행이면서 일간과 음양이 한쪽으로 쏠려 편재라 하는데, 편재는 노력에 비해 많은 것을 기대하는 욕망적이고 확장적이며 개방적 성향으로 감각적이고 사교적이며 이에 따른 낭비와 과시도 편재의 속성입니다. 정재는 일간이 극하는 오행이면서 음양이 조화를 이루는 관계로 시간적 인내와 노력을 통해 정당한 대가를 구하는 성실하고 계획적인 성향으로 실용과 실리를 추구하고 이기적이고 계산적이며 완고한 것도 정재의 특성입니다. 편관은 일간을 극하는 오행이면서 음양도 쏠려 대립적이고 절차를 무시하고 강하게 억압하는 긴장과 고통으로 작용하는 반면 권위와 명예를 중시하는 강한 원칙과 규범의식으로 작용합니다. 정관은 일간을 극하는 오행이지만 음양의 조화를 이루는 관계로 공정하고 규칙을 준수하며 자기 통제와 책임을 다하고 명예를 중시하는 성향인데, 보수적이고 완고하여 우유부단한 것도 정관의 특성입니다. 편인은 일간을 생하는 오행이면서 음양은 치우친 관계로 학문과 예술을 추구하며 특정된 분야에 치우쳐 깊이를 추구하고 직감과 영감이 발달하여 신비적이며 자기 본의적인 편향적 성향을 띠며 집중된 직관성은 창조적이고 파격적인 끼로 발휘될 수 있습니다. 정인은 일간을 생하는 오행이면서 음양이 조화를 이루는 관계로 일간이 안정된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 보편적이고 대중적이며 긍정적 성향을 유지하는 바탕을 제공하지만 지나치면 의존적이고 우유부단하여 자발성을 잃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십신을 통해서 그 사주가 가지는 행동 특성과 육친관계, 사회적 관계의 특성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음양, 오행,
십신으로 진단한 특성과 성향을 조합하여 그 사주가 가지는 잠재적 특성과 성향을 판단하는 것으로 사주의 해석은 음양, 오행, 십신을 독립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음양에도 오행과 십신이 있고 오행도 음양과 십신에 따라 해석의 차이가 있고 십신도 음양과 오행에 따라 특성의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음양, 오행, 십신에 대한 복합적 이해가 있어야 그 관계의 조합에 따른 연관성과 특성의 해석을 다양하고 깊이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주의 원국을 통해 타고난 잠재적 특성과 성향을 진단하는 근간이 되는 음양, 오행, 그리고 십신을 공부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은 원국과 운의 관계적 특성과 흐름을 진단하는 12운성, 신살, 형충해합을 공부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사주 내가 보는 공부를 하는 곳 시민의 명리 학당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사주의 잠재적 특성과 성향을 진단하는 공부에 이어서 사주에서 세력의 진태와 변화를 진단하는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12운성입니다. 12운성은 천간과 지지의 관계를 보는 것으로 자연순환과 인간의 생로병사를 12지지의 12단계로 구분하여 타고난 환경과 진태의 변화를 읽고 십신의 역학관계를 읽어 사주를 해석하는 명리 이론입니다. 12운성을 통해 사주의 주인격인 일간과 천간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지지의 어떤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 천간을 연월일시의 지지에 대입하여 생애 주기별 천간의 변화 환경을 알 수 있고 이것을 십신의 관계로 변환하면 재성, 관성, 인성 등의 변화를 읽어낼 수 있고 운의 지지를 통해서는 일간과 재와 관의 흐름을 알아 필요한 준비와 활동 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2운성의 간법을 통해서 어떻게 천간과 지지의 관계와 흐름을 읽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봉법입니다. 봉법은 사주의 주인격인 일간과 연월일시 지지의 상호관계를 통해 일간의 관계를 진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임진년 경술월 갑오일 병인시 사주라면 일간 갑목에게 연지진은 갑진의 쇠, 월지술은 갑술의 양, 일지오는 갑오의 사, 시지인은 갑인의 걸록이 됩니다. 이것을 연월일시의 근묘화실의 생애주기로 대입하면 초년에 해당하는 연은 갑진의 쇠이고 노년에 해당하는 시의 갑인은 걸록으로 지지의 형이 잘 갖춰진 환경이고 성장하는 청년 시기인 월은 갑술의 양이고 왕성한 활동이 요구되는 장년기인 일은 갑오의 사로 지지의 형이 약한 환경입니다. 그러므로 초년 갑진의 쇠의 유력한 형기를 노년의 갑인의 걸록으로 마무리하려면 청장년기의 취약한 환경을 극복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 시기에 들어오는 운을 활용함으로써 원국의 취약한 환경을 보완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천간도 같은 방법으로 흐름을 진단할 수 있는데 월간의 경금은 일간 갑목에게 편관으로 사회활동과 명예의 요소인데 연지 진해는 경진의 양이고 월지 수련은 경술로 쇠,
일지오에는 경으로 목욕, 시지인에는 경인이 절로 말년의 명예의 환경이 취약하므로 운에서 받쳐주지 않는다면 박수 칠 때 떠나는 선택이 좋을 수 있는 환경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사주는 운의 흐름이 편관이 식신의 조절을 받으면서 말년에 진기하여 노년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천간과 지지의 환경을 연결하여 시기적 환경을 진단하고 운과 연계하여 그에 맞는 대응과 활동 방향을 추론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거법입니다. 거법은 사주 원국의 연월일시 각각의 동조하는 천간과 지지의 상호관계를 통해서 초년, 청년, 장년, 노년의 환경과 십신의 관계를 해석하여 재와 관 등의 환경을 진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임진년 경술월 갑오일 병인시의 사주라면 연주 임진은 일간을 생하는 편인 임수가 진토의 묘에 거하고, 월주 경술은 편관인 경금이 술토의 쇠에 거하고, 일주 갑오는 일간 간목이 오화의 사에 거하고, 시주 병인은 일간의 표현과 활동성인 식신 병화가 인목의 장생에 거하여 경금 편관과 병화 식신은 세와 장생으로 유력한 환경을 하고 있고, 일간을 돕는 편인 임수 편인과 일간 간목은 묘와 사로 약하여 좋은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경금 편관과 식신 병화를 써야 하는 환경으로 운이 돕는 환경을 만나야 할 것이며, 간목 일간과 일간을 돕는 인성 임수가 약하므로 스스로 역량을 개발하고 건강관리에 힘을 쓰는 등 취약한 부분을 채우는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주는 운에서 편관과 식신이 조화를 이루며 진기하고, 원국에서는 약한 일간 간목도 38세 갑인대운 이후 유력하게 진기하여 노년에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사주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종입니다. 인종은 일간과 천간을 원국과 운의 지지에 연결하여 천간이 처한 환경의 진태와 성세를 진단하는 간법으로 사주의 천간에는 없지만 필요한 활동들을 원국과 운의 지지에 어떤 환경을 구성하는지를 연동하여 그에 따른 활동을 추론하는 유용한 간법입니다. 예를 들면 임진년 경술월 갑오일 병인시의 사주에서 천간 임수는 편인, 경금은 편관, 병화는 식신으로 경금 편관은 연에서 경진의 양, 월은 경술로 쇠, 일은 경으로 목욕, 시의 경인은 절이고, 병화 식신은 연에서 병진으로 관대, 월은 병술로 묘, 일은 병으로 제왕, 신은 병인의 장생으로 지위와 명예를 보는 편관은 연월의 전반부에 좋고, 활동성을 보는 식신은 일시의 후반부에 활성화되는 구성으로 전반부에 입지를 구축하고 후반부에 이를 바탕으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는 구성으로 볼 수 있으며, 원국의 천간에는 없지만 재물에 해당하는 편재 무토를 지지에 인종해 보면 연에서 무진으로 관대, 월은 무술로 묘, 일은 무오의 제왕, 신은 무인의 장생으로 식신병화와 같은 흐름을 타고 있어 식신병화의 활동이 재물을 연기하는 구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운에서 들어오는 지지에도 무토를 인종하여 재물운의 흐름을 진단할 수 있고 명예의 흐름도 이렇게 진단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12운성은 천간의 성세와 진태의 흐름을 진단하고 필요한 활동 방향을 추론하는 사주 해석의 중요한 이론입니다. 다음 시간은 지지의 구성을 보고 그 사주의 특성을 해석하는 신살과 형충해합을 공부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사주 내가 보는 공부를 하는 시민의 명리 학당입니다. 오늘은 지지의 관계를 중심으로 사주를 해석하는 신살과 형충해합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12신살입니다. 12신살도 12운성과 같이 태어나고 성장하여 거두어들이고 저장하는 생장수장의 순환을 지지의 12단계로 구분한 것으로 연지를 기준으로 타 지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생애의 흐름과 변화작용을 추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중시하는 현대에서는 일지를 기준으로 하는 해석도 통용되고 있습니다. 사주를 구성하는 연월일시에서 연과 월은 내가 태어나기 이전의 시간으로 선천이고, 일과 시는 내가 태어난 이후의 시간 구성으로 후천이 됩니다. 선천과 후천의 기준이 되는 연지와 일지의 삼합의 연결성을 보고 생애의 흐름이 일관성을 유지하는지 변화 변동을 겪을 것인지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선천의 기준인 연지와 후천의 기준인 일지가 같은 삼합의 요소로 연결되면 선천과 후천의 생애 흐름이 일관성 있는 성장과 발전으로 볼 수 있고, 연지와 일지가 서로 다른 삼합으로 구성되면 성장 과정과 사회활동에 변화와 변동을 겪는 것으로 예측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연지가 인이고 일지가 오라면 인과 오는 같은 화국의 요소로 인목의 지살로 시작하여 오화 장성에 이르는 일관된 성장과 발전을 예상할 수 있고, 연지가 인으로 화국의 지살인데 일지가 유로 금국의 장성이면 시작과는 다른 변화된 성장과 발전을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운의 심의신사를 통해서는 생애주기 성세의 흐름을 진단할 수 있는데,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겁살에서 장성까지는 상승의 주기이고, 반환점을 지난 반환에서 화개는 하강의 주기로 이를 바탕으로 진퇴의 시기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양한 신살이 있는데, 신은 길신을, 살은 흉신을 뜻하는데, 사주 원국이나 운에 길신이 있으면 길조를 담보하고 흉신은 흉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지만, 사주를 보는 의미는 바탕을 알고 좋은 선택을 돕는 것이므로 기륭은 그대로 결정된 운명이 아니고 흉은 피하고 길은 추구하는 징후로 보면 될 것입니다. 이어서 형충회합을 보겠습니다. 지지 상호간의 변화작용인 형충회합은 사건의 발단과 전개를 추론하는 단서를 제공하는 지지의 작용이지만, 지지가 바치고 있는 천간의 변화를 수반하는 것으로 지지의 작용은 물론 천간에 미치는 영향을 같이 해석해야 합니다. 육합은 12지지의 순환에서 같은 의도에 위치한 요소들의 대화작용이며, 음양의 결합으로 순환과 생산의 의미를 가지는 연결, 합의, 계약, 협력, 화합의 긍정적 작용과 합으로 본연의 기능이 묶이고 위축하는 부정적 작용을
구별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육충은 상극의 관계인 두 지지가 음과 양과 양으로 대립하여 부딪히고 배척하는 관계로 분리, 이별, 파괴의 작용을 하는데 12지지의 순환은 상호 제어를 통해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순환을 완성하는 것으로 단순히 두 요소의 마주침을 충으로 배척하는 관계로 단정하기 전에 육기의 완성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운에서 충이 발생하는 시기에 이를 완성하고 남녀가 결혼하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삼합과 방합은 합으로 기능과 세력의 변화를 가져오므로 그 변화가 천간의 활동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은 사주에서 삼합의 환경에 방합의 요소가 촉발인자가 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개개의 인자는 형의 작용을 할 수 없고 운에서 촉발인자가 가세될 때 형의 작용을 발생하게 됨을 인지하여 불안정한 상태를 조정하고 제어하는 방법을 찾는 단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사주 해석의 간법을 간단히 정리하면 십천간과 12지지로 구성된 사주 팔자의 음양과 호행으로 균형과 성향적 특성을 진단하고 십신을 통해서는 관계와 활동 특성을 진단하며 12운성, 신살, 형충해합으로는 변화와 흐름을 진단하여 도출된 내용을 근간으로 그 사주가 가지는 특성을 파악하고 살아가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사주 해석이며 고전의 용신법도 사주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찾는 중요한 간법입니다. 천간은 드러난 운의 기운의 표출이고 지지는 천간이 처한 환경으로 사주의 진단은 천간과 지지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양, 오행, 십신, 12운성, 신살, 형충해합 등은 사주 팔자와 운을 구성하는 천간과 지지의 상호관계를 읽어내는 수단들로 음양, 오행, 십신, 12운성, 신살, 형충해합 등의 이해를 쌓으면 사주의 해석은 분석한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고전의 사주 진단법과 사주를 구성하는 요소와 그 요소들을 어떻게 진단하고 해석하는지를 공부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사주를 해석하는 간법의 공부를 마치고 새로운 주제를 준비하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